저는 송주영이고요. 팀은 현재 소속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코인테크입니다. 목차는 간단하게 이렇고요.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이제 퍼가 갑자기 84배로 증가했었는데 이거 좀 일시적인 현상이고 현재 주가는 29,000원, 이거 어제 기준으로 작성을 해놨는데 그리고 이제 대주주들 빼고 그러니까 5% 미만인 주주들이 한 44%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번에 그 정재욱 사원님께서 정리를 잘 해주셔서 이 부분은 좀 빌려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제 다시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가 오늘 집중해야 될 부분은 그 2차 전지로 충전해서 반복 사용 가능한 특히 리튬 이온 배터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 여기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또 저희가 특별히 집중해야 될 부분은 양극재이고요. 양극재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물론 공대생분도 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은 리튬, N은 니켈, C는 코발트, M은 망간, F는 철, P는 이, A는 알루미늄, 그리고 이제 저도 이 삼원계라는 뜻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NCM이랑 NCA를 삼원계라 하고 그다음에 인산철계를 보통 LFP라고 합니다. 읽으실 때는 그 NCM 523이라고 하면은 이제 니켈이 50%, 코발트 20%, 망간 30%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특징이 조금 있는데 저도 조금 부정확한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알루미늄은 출력을 향상시키는 데 의미가 있고 이제 코발트는 이제 좀 안정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종류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오늘 집중할 거는 NCM, NCA, 그다음에 LFP가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그 NC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행 가는 거리가 길고 좀 안정적인 편이에요. 어, 그러나 이제 NC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력도 좋고 주행 거리도 좋지만 좀 안정성이 많이 떨어진다. 뭐 불났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LFP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저렴하고 그다음에 상당히 안정적이긴 한데 아무래도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좀 주행 거리가 긴 차량에 대한 탑재하기가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그 전기차 배터리 원재료가 최근에 너무 상승을 많이 했어요. 뭐 리튬이야, 리튬이온 배터리 만드니까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코발트나 알루미늄은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NCM이랑 NCA는 이게 들어가는데 LFP는 얘가 안 들어가기 때문이죠. 이제 다음으로 그 2차 전지 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어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는 어렵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2차 전지의 과정은 이제 극판 단계, 조립 단계, 화성 단계 이렇게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그 이제 조립 단계까지는 주로 이제 어떤 원형이나 아니면 이제 사각형처럼 그런 틀까지 만드는 거가 이제 조립 단계까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단계를 이제 급한 공정이랑 조립 공정이 이제 전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후공정이 활성화 공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코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전공정과 후공정 모두의 자동화 시스템을 현재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과 제조 장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그 전기차나 아니면 그런 2차 전지 배터리 시장은 상당히 성장성이 좋습니다. CAGR이 29%이고 뭐 전 세계적으로 사실상 열풍이죠. 보조금도 많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이제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 텐데요. 그 포인테크는 자동화 시스템을 주로 이제 제공하는 거긴 하지만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나 석유화학도 있지만 대부분 사실 2차 전지와 관련된 자동화 시스템을 제공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화 설비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자동으로 이제 2차 전지를 만들 수 있는 제조 장비를 공급하는 거고 그와 동시에 시스템이나 솔루션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탑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 최근 3월에 인수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주로 이제 엔지니어링이 뭐냐면 이게 공장의 설계 공정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공장을 만들 때 설계를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소재도 지금 일부 매출이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더 확장할 가능성이 높고요. 현재 뭐 전공정, 후공정 다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고객사도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간단히 설계 공정이 뭐냐, 시스템이 뭐냐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정말 설계 공정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속 기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탑 머티리얼이 이제 올해 3월부터 인수가 되면서 연결로 매출이 같이 잡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탑 머티리얼이 원래는 탑전지라고 해서 탑 배터리가 예전 이름이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홈페이지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탑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LFP 전지랑 NCM 전지 그리고 LMNO 전지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생산 제조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FP는 상당히 안정적인 거를 알고 있고 NCM도 이제 좋지만 좀 비싸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LMNO는 또 뭐냐라고 하시면 이제 리튬 망간 니켈 산화물인데요. 그 코발트를 포함하지 않아서 상당히 저렴합니다. 근데 이게 이탑 배터리에서 유일하게 새로 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최초로 할 수도 있고 얘네만 판다라고 알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스피넬 구조로 그 LFP랑 똑같은 구조긴 한데 이제 LFP보다 좋은 점이 이제 더 이제 성능이 좋다고 그러니까 고밀도고 이제 볼트가 그러니까 전압이 더 높아서 이제 아무래도 그러니까 고밀도라서 그 부분은 좋지만 반대로 이제 NCM보다는 조금 어,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어, 음,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성능이 좋은 어떤 기기에는 들어가기는 딱 적합하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LMNO는 이제 안정성도 높고 가격도 저렴하고 일석이조인 그런 배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뭐냐면 이제 전공정부터 후공정까지 해가지고 이제 공정 설계를 담당하는 거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턴키라고 나와 있죠. 전체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니까. 이제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뭐 잘 아시다시피 2차 전지 시장의 성장이 엄청나죠. 거의 CAGR이 29%는 좀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현재 그 수요가 많은 반면 공급이 부족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좀 이따가 설명드릴 거에서도 이제 얘네가 원래는 이제 제조 장비만 공급을 했어요. 2차 전지 전공정, 후공정에 대해서. 근데 이제 탑 머티리얼이 인수하고 나서부터는 2차 전지 자체도 지금 이제 공급을 하겠다. 이제 더 확장을 하겠다. 아까는 매출 비중이 사실 얼마 안 됐지만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얘네가 PPT는 따로 만들진 않았는데 그 미국에 있는 그 정확한 이름 기억 안 나는데 그 유명한 배터리 업체에서 LFP를 만들던 기술이 있어가지고 여기서도 잘 만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뛰어난 기술력인데요. 저도 보다 보니까 조금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계 최초로 2차 전지에 대한 전공정 그 어떤 자동화 시스템을 최초로 납품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2017년부터 납품을 했고, 그다음에 후공정에 대한 어떤 이제 2012년부터 납품을 했습니다. 되게
어떤 선발주자로서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고객사도 되게 탄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뛰어난 기술력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공정, 후공정 둘 다 제조 장비를 제공하고 시스템도 제공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거의 없습니다. 뭐 제가 찾아본 바로는 뭐 유일하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뭐 경쟁사에 뭐 둘 다 제공하는 데도 있지만 정말 뭐 유일무이하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둘 다 제공할 정도의 기술력을 가진 뭐 타깃이 다르겠죠 사실 시장이. 어쨌든 이렇게 둘 다 제공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사도 이런데 지금 사실 매출액 같은 경우에 국내에 있는 뭐 SK나 삼성, LG 이렇게 SK는 아니고 삼성, LG 그다음에 여기 이 기업 이렇게 세 군데가 아마 그 매출액 비중이 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특정 기업의 매출액이 살짝 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오래된 만큼 이제 납품 실적도 상당히 많은 걸 알 수 있고 특허도 오랫동안 가져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투자 포인트입니다. 이제 높아지는 코발트 가격인데요. 보시면 뭐 옛날에 비하면 저렴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 2021년이고 이게 2019년입니다. 근데 갑자기 정말 거의 뭐 올해 초에 비하면 60%가 넘게 상승을 했죠. 뭐 아까 리튬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코발트도 정말 많이 상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어, 테슬라 같은 경우에 스탠다드 전 모델의 LFP 모델 배터리를 사용하겠다라고 최근에 아주 최근에 발표를 했죠. 이 부분뿐만 아니라 애플에서도 애플카에 대해서 이제 LFP 배터리를 탑재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와가지고 현재 중국이랑 일본 쪽에서 협상을 하다가 뭐 중국에서는 좀뭐 결렬이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그 주로 이제 LFP 배터리를 현재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뿐만 아니라 폭스바겐도 현재 LFP 배터리 탑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에 맞춰서 뭐 국내에 있는 이제 나머지 배터리 업체들도 뭐 삼성 SDI도 그렇고 뭐 LG도 그렇고 지금 현재 LFP 배터리 생산을 지금 조려 중입니다. 근데 현재 그 코인테크만 유일하게 LFP 배터리를 국내에서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이라고 홈페이지에도 적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또 LMNO를 만들었다는 게 사실 이게 아까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은 시가총액이 높은 편이 아닙니다. 상당히 낮죠? 근데 중소기업인데도 불구하고 LMNO라는 자체적인 어떤 배터리를 코발트 프리 배터리를 만들었다는 게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이게 그리고 또 최근에 개발을 한 거라서 최근에 또 유로셀이라는 어떤 업체에 납품을 했고 이 업체를 통해서 전기 스쿠터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본 레포트에 따르면 이제 이거는 일단은 어떻게 보면 처음 이렇게 도전을 해보고 이것도 충분히 전기 자동차나 그런 쪽에 들어갈 수 있는데 아직은 일단 뭐 테스트 같은 단계인 것 같습니다. 가치 평가는 좀 간단히 해봤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되고요. 어, 이 부분은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아무래도 이때 코로나 때문에 이게 수주는 받았는데 이게 발주가 안 된 것도 있고 뭐 실제로 뭐 매출이 좀 다운돼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인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매출 인식이 좀 덜 됐다라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뭐 이제 제가 연도별로만 이렇게 추정을 하긴 했는데 분기별로 보시면은 상당히 좋은 실적을 냈기 때문에 2020년 자료는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예상 매출액은 이게 참 어려웠는데 2021년 잡기가 어려웠던 게 이제 2020년은 뭐 특수 상황으로 인해서 갑자기 푹 꺼졌고 그렇다고 이제 뭐 성장률을 그대로 적용하자니 그것도 어렵고 뭐 분기별로 성장률을 적용하자니 뭐 그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제가 좀 복잡하긴 했는데 1분기 일단 233억이고
2분기가 286억인데 왜 2분기로 곱하기 3을 해서 2, 3, 4분기를 계산을 했냐면 그 탑 머티리얼을 그 3월 달부터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4월 달, 그러니까 2분기부터는 탑 머티리얼 매출액이 여기에 포함이 됐을 거라고 제가 판단이 돼서 곱하기 3을 해서 이렇게 계산했고 203억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그 수주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 제가 계산했습니다. 사실 정확히 계산을 하자면은 그 보통 얘네가 코인테크가 수주를 받았어요. 그러면 계약 공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공시는 안 나오고 정확히는 여기는 좀 강소기업이다 보니까 뉴스가 나오죠. 그럼 이제 그때로부터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납품이 이루어집니다. 그 납품 시점에 70%가 매출이 인식되고 나머지 30%는 기간에 걸쳐서 인식이 됩니다. 이 부분에 의해서 사실 뭐 한 150억 정도로 잡는 게 맞지 않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1, 2, 3월 달에도 그 수주 계약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좀 애매해서 간단하게 200억 그냥 퉁쳐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매출액은 1294억 정도 되고 이건 이제 그 수주 계약이 언제 뉴스에 떴냐 이거를 계산해놨고요. 그리고 퍼도 계산할 때 조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공정, 후공정을 다 하는 기업이 없고 뭐 그리고 2차 전지랑 이런 제조 장비 같이 하는 기업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2차 전지도 뭐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좀 복잡했는데 일단은 여기 세 군데는 그 이제 앞에 산업이죠. 그러니까 배터리 판매하는 산업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1년 대비 2022년에 매출 성장률 얼마나 될 건지 레포트를 찾아보고 대략 유출을 해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상당히 이렇게 오락가락하죠. 그리고 원익 P&E는 후공정 제조 장비를 지금 공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맞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이제 보시면 대충 이 정도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근데 제가 뒤에 밸류를 할 때도 보지만 어, 여기 코인테크의 성장률이 더 높기 때문에 더 높은 밸류를 줘도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좀 자의적으로 펄을 선정한 건 있습니다. 이렇게 매출 원가율이나 뭐 판매 관리 비율 이런 거는 이제 과거의 어떤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을 했고 법인세율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20%에서 22% 받는 게 맞는데 아무래도 법인세 감면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소기업인 것 같아서 그래서 보니까 과거의 실적을 바탕으로 봤을 때 한 10에서 15% 정도 이제 가면 갈수록 높게 측정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매출액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1년 대비 25%, 2022년 대비 20%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2차 전지도 하고 뭐 제조 장비도 하고 둘 다 하니까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고 NCM만 하는 게 아니라 LFP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된 성장률을 적용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겟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자의적으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2021년에 25배, 그다음에 23배, 21배 이렇게 조금씩 감소하는 것으로 계산했고 EPS는 제가 이거 위에 계산 결과를 토대로 간단히 계산을 해놨고 그래서 2021년의 타겟 프라이스는 31,650원. 그래서 지금 가격 대비 상승률은 10%입니다. 제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